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 하락장을 부정하면 생기는 일, 그리고 원금 2억 6천만 원으로 무한매수법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한매수법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TQ 투자를 할 때 아이를 키우듯이 또 부부 관계를 유지하듯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요. 늘 귀엽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 힘든 거 생각해서 알아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신다면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설거지를 해주기보다 다 차려놓은 밥도 틱틱거리면서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쭉 어른으로 성장을 해 나가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이러지 않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연애할 때 그런 좋은 모습들만 늘 결혼해서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결혼 생활 힘들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할 것만 생각하고 당연히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이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다를 수 있고 또 각자 처갓집, 시댁 이런 서로의 인간관계로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배우자에게도 늘 불평, 불만, 또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하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힘들면 저 아이들 사춘기 때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그런 심리 또 그 사람이 요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내야 서로 조화롭게 지내면서 자식 키우는 재미도 더 느낄 수 있고 또 배우자하고도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런 TQ를 투자를 할 때도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몇십 배 수익이 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좀 장이 안 좋죠. 저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플러스가 되어서 뭐 수익이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도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몇백, 몇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 지금은 그런 시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다릴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 그 두 가지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마이너스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깊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2,000주는 그냥 가져가고요. 그리고 매달 20만 원 사는 거는 그냥 원래대로 매달 20만 원씩 사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어 무한매수법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파는 거냐, LOC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주로 이런 말씀이죠. 그게 전부 다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라오어 선생님의 라오어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시면 그 라오어 선생님의 철학 그리고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무한매수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53쪽에서 59쪽 거기만 읽어보면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한 몇 번씩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무한매수법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한 1년 전쯤에 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무한매수법이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일단은 샀어요. 사서 읽어보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럴 때 처음 그 무한매수법 53쪽에서 59쪽 그 부분이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여서 몇 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읽으니까 대략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LOC 매매가 어떤 건지 좀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데 막상 실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너무 쉽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왜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구구단은 굉장히 쉬운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무한매수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책을 먼저 읽으시고 또 적은 자금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고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실이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당신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렌즈를 잃어버린 것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내가 그걸 떨어뜨렸다니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분노입니다. 젠장, 좀 더 조심했어야지.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렌즈를 찾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할 거야. 네 번째는 절망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너무 아까워. 견딜 수 없어. 새 것을 사야 하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뭐 내일 아침 새 렌즈를 맞춰야 되겠어. 모든 사람이 상실에 대해 매번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는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경험하며 그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상실의 경험은 삶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보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TQ 하락장을 부정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락장일 때 싸게 좀 더 사야 되겠다라는 분이 계시고요. 뭐 이렇게 하락되다가도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주식은 원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라는 하나의 경험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내릴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의 행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몇 번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런 주식 투자 생활이 좀 더 쉬워지고 그냥 당연히 여겨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마이너스 장이 되고 있지만 주식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서울 대학로를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작은 딸과 몇 주 전에 서울 대학로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렇게 소떡소떡도 먹고요. 떡볶이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놀면 좋을까 미리 계획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대학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는데 뭘 볼까 하다가 배우 박철민 님이 출연하시는 늙은 도둑 이야기 그걸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표가 있을까 없을까 기다렸더니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표를 이제 구매를 해서 공연하기 한 30분 전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객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 않으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리를 점점 이렇게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0석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공연 한 100분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게 많이 웃고 왔습니다. 그래서 TV에서만 보던 그런 분을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어떤 이런 연극의 묘미가 이런 것 같아요. 무대와 객석에 있는 관객들과 호흡하는 거요. 22년째입니다. 후배들과 같이 한 지도 벌써 10년째고요. 후배 맞습니다. 부장 지우면 정말 동안입니다. 정말 미남입니다. 됐냐? 우리 이호연 배우는 2002년도에 이 작품을 처음 보고서 배우의 꿈을 키워오다가 이렇게 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22년을 달려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늙은 도둑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객석의 배우들이 아니라
것을요. 이 유치한 연극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고 에이요 이러면서 늙은 도둑 이야기의 매력은 커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큰 사랑 늘 가슴에 안고 매회 혼을 실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연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추천도 좀 듬뿍 해주시고 인터넷에 SNS에 인스타에 별도 사진도 사람 하트도 듬뿍 올려주시고요. 혹시 오늘 공연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혼자만의 비밀로 민망한 이야기지만 배우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초간 포즈를 취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렷. 대학로에 가면 꼭 들리는 피자집이 있어요. 디마테오라고 하는. 저 어릴 적에 개그맨 이원숙님이 이제 만드신 건데 꽤 오래됐어요. 가서 이제 딸과 피자도 먹고 샐러드도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신 이원숙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했더니 흔쾌히 요청해 주셨어요. 손님이 좀 많이 없어서 부탁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학로 축제 기간이었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음악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노래하고 저기도 노래하고 막 그래서 막 양쪽에서 막 소리가 들렸었어요. 아, 젊은 분들 많으시고 또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요. 하룻밤 자고 다음 날은 성수동에 있는 동빙고를 갔어요. 제가 팥빙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딸과 팥빙수도 먹고 또 파이도 먹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 홍진경 방송인 홍진경 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팥빙수 맛있더라고요. 피칸 파이도 맛있고 딸과 아주 맛있게 먹고 딸이 가고 싶다던 카페가 있었어요.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바로 옆쪽이라서 거기도 갔죠. 근데 밖에가 너무 컬러풀하고 예뻐서 너무 아주 기다리는 동안에도 너무 재밌게 있었어요. 가서 빵도 이렇게 고르고 그랬더니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걸 먹어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함께 또 추억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곳 있으면 말씀드릴게요.